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최근에 또 움직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미 증시도 올라갔었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제외하고서는 다 괜찮았었습니다. 뭐 대만,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유독 우리 증시만 하락률이 조금 돋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우리 증시가 유독 하락을 하고 유독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한 가장 경제의 큰 축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수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자동차, 뭐 2차 전지 등등 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이 상당히 큰 축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이전까지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현재 약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가 또 워낙에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브릭스 국가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임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최대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강하게 먹이려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에도 어찌됐든 관세에 대한 압박이 여러 또 산업 분야에 또 상당히 강한 피해를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시장은 여전히 이 저가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 트리거가 없다 뿐이지 지금 시장은 상당히 저가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잠깐 뭐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가 항상 이제 자주 보는 뭐 지표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이제 양 지표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과매도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80선 아래로 위치를 하면은 상당히 또 과매도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위치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 저가 부근에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선을 한창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현재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살아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상승 트리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하나 이제 또 중요한 약간의 이제 또 지표가 하나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장에 약간 이제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만한 이슈. 그러니까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조업 지표가 결론적으로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우리 수출 지수에도 약간 또 이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수출 기업들에게도 약간의 이제 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이슈가 나와준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우리 시장의 매력도는 저가라는 부분, 워낙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에는 수출에 대한 우려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 부분을 약간은 또 해소를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상승 트리거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는 일단 제 생각에 관세 우려감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시작하는 때가 이제 또 1월 말 부근인데, 그런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이제 큰형들로 작용을 하는 큰형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나 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저쪽으로 올라와줄 필요성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이전까지는, 혹은 시장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최대한 박스권 매매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슬슬 바닥권에 대한 매매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제 확실하게 또 횡보를 어느 정도 그려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또 1차 이 저항 구간까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 대한 매매를 할 때 이 바닥권 매매가 얼마나 매력도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혹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9,900전자 찍고 나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꺾이는 구간이 나타났는데, 이 꺾이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꺾이는 구간에 같이 꺾였거든요. 즉 지금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꺾이는 구간에 같이 꺾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다가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나서 같이 시장과 꺾였거든요. 즉 지금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대한 매매는 가능한데, 바닥권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 제한선,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 부분은 상당히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권에 대한 매매를 할 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뚜렷한 상승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바닥에 대한 매매는 그렇게 매력도가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어떻게 시선이 좀 돌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상승률을 볼 때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죠. 바로 네이버가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약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행복세를 그려주고 나서 지금 그 박스권을 탈피해주는 상승이 나오죠. 박스권을 탈피를 해준다는 건 무언가 확실하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실적이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 실적 반전에 대한 부분을 꽤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AI 사업을 여러 플랫폼에 또 적용을 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또 이제 해 나갔었습니다. 새롭게 이제 또 젊은 대표로 바뀌고 나서부터 여러한 부분들의 준비를 계속해서 해왔었고,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 결실을 맺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과 플러스 AI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주들, 관세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적과 AI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대비해서는 주가의 탄력도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워낙에 지금 각 기업들이 쪼개기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반등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실적 반등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3만 원대에서 바닥 잡고 4만 원 지금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또 좋은 상승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회피를 어느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대형주들이 약한 흐름이고 지금 최근에 박스권 고점 도달해서 지금 다시 박스권 저점으로 향해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뭐 그 외 엔터주들이라든지 연속적으로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업종들이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1월 달에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이어나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박스권 저점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겠죠. 그러면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관세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덜 피해를 받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회피 업종,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이런 쪽을 한번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뭐 제가 계속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분들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형주들, 우리 큰형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크게 매력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또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에이럭스, 뭐 그다음에 코콤, 뭐 그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등등 해서 드론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번 주에 또 제가 한번 이제 드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를 드렸었죠. 그거 한번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인 시대 시간에 제가 이제 뭐 네온테크나 제이시언 시스템, 그다음에 뭐 코콤, 에이럭스 이런 종목군들을 가져오면서 지금 이 종목군들만 보시면 된다. 딱 요 네 종목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 그 다음 날에 전체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화요일 날이 어때였죠? 그러면은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지금 화요일 날 구간에 상당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고 그 수급에 대한 연속성으로 바로 그 다음 날에 급등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코콤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좋은 수급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급등 나와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고 나서 쉬었다가 어제 오늘 해서 또 연속적으로 수급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바로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순식간에 수급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조명을 받는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한 번 끝났다라고 해서 그대로 관심을 끄고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팔로우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종목군들 중에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을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꾸준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퓨런티어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퓨런티어가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제 다시 한번 쉬어갔다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수급이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만 보고서라도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수급을 밀어 넣었다가 빼버리는 그림들을 반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시켜버렸다가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또 밀어넣고 오늘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프론티어 포함해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 다음에 AI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폴라리스 AI, 뭐 그 다음에 또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약간의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장주인 이스트소프트가 과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지금 AI 종목군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될 것이 지금 AI 쪽들은 또 아직까지 물량이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AI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번 주 말 정도의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이번 주에는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또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AI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뭔가 좀 지속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AI 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섹터가 있는지를 다 어느 정도는 팔로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인지 차익 실현이 나왔는지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지 쉬어가는 구간임에도 수급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버렸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향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약 한 2주 정도 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혹은 관세 회피 업종 말고는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저가에 대한 매력도는 있지만 박스권 이상으로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수급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급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돈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들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성격에 속하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쪽이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림은 12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1월 달 넘어가면서 아마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 직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 후 이러한 이제 또 어느 정도 다가오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좀 나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확실하게 박스권 매매에 맞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시장의 현재 매력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의 현재 매력도는 아쉽게도 저가 매력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저가 매력도는 그래도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상승 트리거가 제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수급이 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수급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개별주들을 꾸준하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레이딩을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상승 트리거가 나와줄 때 뭐 트럼프가 뭐 관세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발언을 해주는데 우리 시장 쪽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와준다라든지 혹은 지금 뭐 국회에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든지 상승 트리거가 나와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이제 대형주를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따라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2월이 시작이 되고 나서 뭐 어찌됐든 그림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빠르게 급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급락이 나온 만큼 빠르게 또 저가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심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이 시장의 박스권 매매에 맞추어서 전략을 잘 꾸려 나가시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과연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종목도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또 잘 파악을 해서 다음 주에 준비해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